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자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역사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사실, 그 자체로서의 역사,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남긴? 그렇죠. 기록으로서 남긴 역사.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미가 있고, 기록으로서 역사는 쓰는 순간, 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 옛날 사람이 남긴 흔적. 우리 이걸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그쵸. 사료. 자, 이 사료를 놓고 그냥 그대로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진짜니 아니니 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검토한 이후에 이 사료를 해석하고 우리가 드디어 역사를 쓰는 거를 역사 연구라고 합니다. 다음, 역사 학습의 목적.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역사를 공부하면서 교훈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료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역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류의 진화에서 두 번째 보시죠.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사용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중요한 힌트가 있네요. 시신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시신에 꽃을 뿌리는 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인류. 기억하시나요? 이름이 길었는데. 호모, 그렇죠. 네안데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호모 사피엔스는 바로 현생 인류의 조상이었죠. 자, 네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여러분 EBS 온라인 클래스로 이미 다 정리가 됐고 교과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표를 보면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공통적인 거 바로 여기 둘 다 석기. 여기도 석기죠. 즉 돌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하는 시기인데 구석기보다는 신석기가 조금 더 발전하고 좀 더 세련됐겠죠, 당연히. 자, 내용 보겠습니다. 나무 막대, 집게, 주먹도끼 등 떼어서 쓰는 돌로 만든 도구. 바로 뗀석기. 뗀석기를 사용했던 구석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신석기 시대에 보면 작아진 짐승. 왜 짐승이 더 작아졌죠? 이전 시대보다 기온이 올라가고 몸집이 작고 날쌘 동물들이 생기면서 이들을 사냥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사냥 도구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죠. 농경이 시작이 되죠.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 더 정교한 도구들이 쓰이게 되죠. 그걸 우리가 간석기라고 합니다. 간석기. 농경이 시작되면서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하기에 적합한 토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는 채집과 사냥을 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냥감들이 발이 달려서 도망 다니잖아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 사냥 물고기 잡이도 하긴 하는데 이때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농사를 짓는 농경, 가축을 기르는 목축. 우리가 이 두 가지, 즉 이전에 자연에서 그대로 얻기만 했던 인류가 이제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량을 생산해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변화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신석기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석기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농경과 목축 그냥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죠. 정착해서 한 곳에 이제 살면서 이걸 이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이 아닌 정착생활. 정착생활 하면서 주로 지었던 집을 우리가 움집이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이때 나온 농작물 같은 거는 같이 함께 공유하는 아직은 공평한 사회입니다. 자, 특징 한번 보죠. 여러분 교과서에 라스코 동굴 벽화라고 있습니다. 보셨을까요? 프랑스에 있는 동굴 벽화인데 구석기 시대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굴 벽화.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특징이 등장을 해요. 보시면 태양, 물, 산, 바위 같은 자연물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EBS에서 다 이미 수업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더 보시면 특정한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건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죠.
시스테미즘. 이때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제사장의 경우에는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선사시대. 선사와 역사를 구별할 수 있나요? 선사는 뭐가 선사죠? 그죠? 역사 이전이죠. 즉 기록이 없는 시기. 기록이 없는 시기를 우리가 선사라고 하고, 그러면 기록이 있는 시기부터는 뭐라 그러면 되죠? 그죠? 역사라고 이릅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의 선사시대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보죠. 구석기에서 전국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전국적으로 유적지가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였어요? 경기도 연천 정곡리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 바로 무슨 주먹도끼가 나왔죠? 교과서에 있는데, 자, 자료 탐구에 진짜 중요하게 나온 부분이죠. 아슐리안형입니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교과서 설명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의 아슐이라는 지역에서 나왔었던 주먹도끼가 상당히 세련되고 발전한 모습을 보이죠. 양면을 사용을 했고 쓰는 용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구석기, 뗀석기였다. 그런데 너희 동양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 동양의 집게 문화권은 후진적이다, 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바로 여기 경기도 연천 정곡리에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온 걸 보고 더 이상 동양이 더 구석기가 후지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림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다음 신석기 시대에서 반드시 보셔야 할 건 이거죠.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땅에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막 이런처럼 빗살무늬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잘 못 그리지만 빗살무늬 토기 그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갈판, 갈돌, 실을 뽑아서 의생활을 했다 해서 실을 뽑아내는 무슨 바퀴? 그렇지, 가락바퀴. 가락바퀴까지 확인해 보세요. 가락바퀴 가운데 구멍 뚫려서 아마도 막대기를 꽂아서 실을 이제 지었을 것이다. 근데 막대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이미 다 썩고 사라졌지만 이 가락바퀴는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정리됐을까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